중도기임을 한 3년 특례 학생이 고려대학교를 합격했습니다. 중도기임으로 전학 온 C 학교의 특급 정보와 전학으로 끊긴 활동 내역을 어떻게 커버했는지 이 영상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에서 3년 특례로 졸업한 정재영입니다. 청라달튼 다니기 전에는 8, 90학년을 인도네시아 GIS에서 다녔습니다. 아, GIS에서 나왔군요. 네. 청라달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청라달튼을 진행할 때, 지원을 할 때 경쟁은 좀 어땠나요? 너무 빡세지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 너무 A나 3점 그래도 초반대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학교에서 좋게 봐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또한 너무 기준이 엄격하지 않게 이제 최소 수준만 맞춘다면 합격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내신도 보고 그 다음에 시험도 봐야지만 청라달튼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네. 결론이에요. 근데 학생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내신의 비중이 좀 더 높고 시험은 패스냐 페일이냐 뭐 요 정도만. 네, 시험은 검증의 이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한국 고등학교에 준하는 졸업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가 없거든요. 이제 네. 정시 인가의 국제학교.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라달튼이 지금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네. 그 국어와 한국사에 대한 이수 시간에 대해서가 학교에 필수적으로 일단은 108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청라달튼에서는 그 국어 국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네, 이제 청라달튼에서는 11학년 때 이제 국어랑 한국사를 수업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합니다. 이제 거기서 수업을 듣고 과제랑 시험을 간단하게 치르는 식으로 학년을 넘기기만 하면은 일단 11학년 완성이 되는 거고, 12학년 이후부터는 E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학년 말에 해당 영상을 사용해서 아는 것을 사용해서 에세이를 하나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패스 or 페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와, 그러면은 이 11학년 때에 시작을 한다라는 거, 국어 국사 수업 시간이 이제 그때 넣어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AP를 막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국어와 국사 시간이 그만큼 좀 끼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AP를 더 못 하잖아요. 맞죠. 이게 약간 좀 학생들이 부담이 좀 많이 되겠어요. 그랬나요? 아무래도 이제 AP 청라달튼에서는 AP 과목을 엄청나게 많이 듣는 게 추세다 보니까 이제 한 학년이 11학년 때는 많으면은 7개도 듣고 적어도 한 서너 개는 듣는 추세인데, 이게 한국 국어랑 한국사를 11학년 때 2개를 들으면은 AP 공부할 시간을 학교에서 AP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만큼 뺏기게 되는 거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제가 혼자서 독학을 해야 되고, 그만큼 AP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12학년 때는 그 EBS 영상에 대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이수 시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뭐 어떤 시나 소설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분석 에세이를 한글로 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역시나 좀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좀 어땠나요? 부담이 되나요, 12학년 때? 11학년 때는 오히려 비교적으로 11학년에 비해서 훨씬 널널했던 것 같아요. 이제 12학년 때는 정해진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하게만 되는 거라서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을 빼먹는 것이 아닌지라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고, 저희가 말했던 에세이도 학년 말에 딱 한 번 쓰는 거라 12학년 때는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됐던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달튼에서 일단 경쟁이 치열하게 들어간다라는 얘기만 있었지 뭐 사실 시험 보면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몰랐고, 네. 그다음에 국어 국사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11학년, 12학년 때 플랜이라는 게 학교에서 네. 설정이 되어져 맞아요. 있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한 학교와 학과에 대한 불합격, 합격 여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지원했는데,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와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은 최초 합으로 합격할 수가 있었고,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는 나중에 추합으로 합격, 그리고 연세대 물리학과는 이번 년에 1차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신이랑 SAT, AP, 토플 점수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내신은 10학년에는 3점 초반대를 받았고 11학년, 12학년의 경우에는 풀 GPA로 마무리했고요. SAT 같은 경우에는 졸업 일주일 전에 1550으로 마무리. 토플 또한 같은 날에 110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때는 AP Physics C, Chemistry, Stat 그리고 Calculus B3 이렇게 받고 다 5점을 받았고요. 11학년 때는 12학년 때는 AP Physics C, Electromagnetics 그리고 AP Bio, AP CSA, AP Physics 1, AP Physics 2도 했고요. 그리고 Econ, Micro, Macro 이렇게 들었고요. 12학년 때 결과는 AP CSA를 제외하고 다 5점 받았습니다. 굉장히 우수하게 AP를 마무리를 했네요. 네. 이게 토플도 SAT도 굉장히 고득점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고 네. 10학년 때 내신도 10학년 때 내신이 조금 네, 10학년 때가 조금 나섰죠. 네. 이게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GPA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활동 내역들은 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활동 내역은 이제 많이 없는데 제가 활동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학년 때 GS에 다닐 때는 활동을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하진 않고 이제 학교에서 주최하는 동아리 같은 거를 들어가서 그 봉사 시간을 주는 동아리나 아니면 물리 관련된 동아리를 들었었고요. 1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아리 위주로 물리 동아리랑 봉사 동아리 이렇게 들은 다음에 12학년 때는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아리를 똑같이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물리 시간에 개최하는 스터디랩 같은 거를 제가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또 선생님의 문제 출제 어시스트를 하는 활동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제 활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제가 학교를 옮긴 것도 있었지만 제가 동아리를 많이 끊어서 했던 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를 계속 해야지 이게 입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큰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전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좀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수상 경력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수상 경력은 11학년 때 워털루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대회를 나와가지고 디스팅션 상이라는 상위 25% 학생들한테 주는 상을 탔었고 12학년 때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그룹으로 나가는 과학대회 나우튼 사이언스 올림피아드라는 대회에 나와서 공등 3등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11학년, 12학년 때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는 성적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입시에서 성공적인 입시 치는데 제일 영향을 미쳤던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AP와 SAT라고 생각합니다. 10학년 때 내신이 빵꾸 났던 것도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신이 GPA는 상당히 다 높은 편이라서 또한 활동 내역이나 아니면 수상 경력도 남들에 비해서 수수하고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AP 성적이랑 SAT 성적이 엄청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SAT 성적 1550이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상위권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AP 개수가 11개를 받잖아요. 사실 이게 뭐 많다면 많지만은 남들에 비해서 특출하게 이 정도는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보적인 수준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에요. 11개를 누가 합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AP 과목의 개수보다도 AP 이콘에 제외한 물리 4과목 5점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과학 바이오, 캠 이런 전공 관련된 것들 맞아요. 이과에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들로 채워넣은 게 더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잠깐 얘기 나왔던 거에서 청나달트는 좀 어떤가요? 내신을 좀 수월하게 딸 수 있는 편인가요? 인도네시아 GS에 비해서는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청나달트에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가셔서 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밀어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 네, 맞아요. 일단 학생들한테 내신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제공해줘요. 뭐 재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이걸 만회할 수 있는 새 프로젝트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 GPA를 올려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실제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한국 대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청나달튼으로 전학을 온 케이스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나요? 많았나요?
거의 모두가 그런. 아, 네, 거의 저희가 모든 청라달튼에 계속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한국 학교에서 청라달튼으로 전학 온 경우는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목표하는 학과를 혹시 진로를 결정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혹시 그 이유가 계기가 있을까요? 네,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11학년 때 제가 AP 물리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즐겁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다 딱 느껴가지고 해당 과목에 연관된 진로로 가겠다라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10학년 때까지는 물리를 접하지 않았었나요? 10학년 때는 그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네네. 물리를 레귤러로 들었었는데 들었다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으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내용도 좀 축소돼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크게 네. 그때 당시에는 감을 얻지 네. 못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 과목에 열정적으로 임하지 못했었고 그때는 수업에 참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과목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혹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네, 후배들 또한 저처럼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많은 과목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스스로의 진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보고 문제를 풀고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과목에 열정을 느낀다, 더 잘하고 싶다, 아니면 이 과목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는 과목들을 찾아서 이 과목과 관련된 진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과목에 좀 더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서 맞는지 아닌지를 찾기를 바라는 네. 네, 그쪽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 SAT, AP 어쨌든 11학년 때부터 같이 하느라고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되는데 이게 좀 뭐 단계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학년 때는 AP, IB 이런 게 잘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AP, SAT에 대한 배경이 10학년 때까지, 10학년 졸업 끝날 때까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11학년 때 좀 급하게 SAT랑 AP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SAT를 병행해야 되는 만큼 AP 과목 수에서 조금 타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목 수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은 이제 4개로 정하고 4개로 정하는 대신에 12학년 때 AP는 이제 서로 연관된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목들을 미리 들어놓으면 12학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가 가능하겠다 싶은 과목들로 이제 정해가지고 AP Physics 1이랑 연결되어 있는 Physics C, 메카닉스랑 또 나중에 물리 과목, 물리나 아니면 다른 이과 과목들을 하면서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Calculus BC 뭐 이런 과목들을 들어서 12학년 때 공부를 수월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AP 과목 4개를 정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11학년, 12학년 때 4과목, 7과목을 했지만 네, 그 많은 과목들 틈에서도 좀 서로가 서로에게 관련성이 있는 과목들끼리 이렇게 조인을 해서 같이 함으로써 좀 시너지를 속도를 좀 더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좀 선배로서 좀 전달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가 대회나 아니면 활동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거, 테스트, 과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그 해야 할 것이잖아요. 바로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내 성적이나 아니면 내 내신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시험이나 과제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이거를 저는 일찍 최대한 일찍 10학년, 9학년 때부터 활동 같은 거를 최대한 진로 관련된 활동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